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좀 전에 인사를 드렸던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회장 김덕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준비하고 평택대학교가 같이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대학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평택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직이 왜 이런 대학을 만들게 됐고, 또 이 대학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이 조직이 향후에 역할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에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이제 말씀은 이제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년 전부터 시작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오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에 따른 이행 실천 방안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9년 8월 30일 날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처음 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 창립을 할 때는 행정에서 또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12월 달에 평택에서는 꼭 해야 될 일 21가지를 만들게 되고, 이 19개의 과제를 만들게 되고, 이 19개 과제를 행동계획으로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환경 헌장을 채택을 하면서 향후 평택시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 평택 환경의 날, 제1회 환경의 날 행사를 하면서 환경축제가 열리게 됐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평택의 굉장히 커다란 행사 중에 하나인 환경축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05년 5월 달에는 알뜰 나는 장터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알뜰 나는 장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그 당시 사무국장을 했던 어떤 한 분의 아주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실천이 지금 우리 15년 동안 쭉 평택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쭉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평택에서는 가장 많은 시민이 모이는 이런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1년도 8월 달에는 아름답고 푸른 평택 20일 의제를 새롭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거죠. 10년의 과정 동안에 평가를 해보고 향후 10년 뭐 할 건지를 고민하는 의제를 재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달 유엔에서 두 분의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드는 이 시점쯤에 우리도 같이 2월달에 벌써 명칭을 평택시 지속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9월달 우리는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대학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 대학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우리 평택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얘기들을 한번 쭉 보시죠. 의제 첫 번째가 생물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가보고 싶은 평택호를 가꿉시다. 두 번째 의제도 통북천을 잘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제 보시면 푸른 평택강을 건설해 봅시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평택강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붐이 있던 시점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의제 1, 2, 3, 4 쭉 내용을 보시면은 평택의 자연 환경에 관련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택은 이렇게 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한번 쭉 보시는데 18번 의제를 한번 보시죠. 절주 운동으로 참 이런 의제도 만드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평택 사람만 술을 많이 먹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좀 술을 적게 먹는다면 훨씬 더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나가실 때 유엔이 정한 17개 목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은 정말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친근하고 시민들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제를 새롭게 재작성할 때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내용들이 모아지거나 또는 좀 더 구체화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과 공원,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존합시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택의 전반적인 환경의 문제를 하나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긴 했지만 사실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그 당시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벌써 10년 전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자.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10년 전에 이렇게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실천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13번 문제도 보시면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역의 이슈로다가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에 만들었던 의제, 그 다음에 우리가 2011년도에 다시 10년 후에 의제를 재작성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은 우리 평택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해왔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15년도에 9월달 유엔에서 만들어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과제를 지금 이제 안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아까 이창 교수 얘기하셨던 것처럼 10년 딱게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 평택을 얼마나 잘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와 법을 바꿨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것이 한 열흘쯤 됐을까요?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여러분들처럼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수강한 분들, 그 다음에 또 분야별로다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평택의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가져나가야 될 이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속가능 발전 대학 또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의 기정 목표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또 민선 7기에서의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새롭게 들었을 때마다 또 시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에 따라서 목표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목표들을 그 다음에 행정에서 만든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것이 가능하게 가고 있는지 이런 판단들을 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마치고 나시면은 이제 평택의 다양한 행정의 목표들을 우리가 17개의 잣대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표를 만들어내는 과정들도 있을 거고 또 이 지표를 통해서 매년 모니터를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과제로 다 또 잡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민 실천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미세먼지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역할들을 많이 했고 또 그 역할은 행정까지 이어져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미세먼지가 저감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유엔이 만들어낸 17가지 목표들이 아직 평택에서는 평택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속대학을 끝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단체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틀 내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어 나가실 것이고 그 목표에 맞춰서 아까 수원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평택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 목표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몇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절주 얘기를 했던 것처럼 또는 우리가 평택 항을 중심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또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이러한 평택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만한 이런 그 실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 우리의 과제로 잡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는 향후 여러분들이 이 12강의 과제를 12강이라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시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목표와 지표들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쭉 50분의 오신 프로필들을 쭉 보니까 정말 평택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특히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분, 네, 우리 의제 속에도 잘 보이긴 합니다만, 이주민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지금 평택의 문화와 또 평택의 지역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기 단체에서 역할을 하실 때 평택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 목표에 따른 지표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평택이 지속가능 사회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은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해 계시는 여러분들의 단체에서 그런 고민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이은영 교수님 또 이창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라는 중심의 사회, 그 다음에 지구라는 중심의 환경, 그 다음에 번영이라는 중심의 경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때 나는 경제축, 나는 사회축, 나는 환경의 축 이런 영역별로 나는 이 부분이 참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좀 더 직접적으로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1강을 쭉 관련해서 해나가는 과정 속에 어떻든 이거는 그냥 시민사회 운동이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하는 그래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님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평택 시민 누구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평택에 헌신적으로 활동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는 평택의 시민사회 제2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또 다음의 자리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